안녕하세요. 이원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택하는 그 과목들 그리고 과목 선정에 대해서 같이 돌아보고 얘기 나눴는데요. 지난번 방송 보신 몇몇 부모님들께서 과목 선정 외에 그 학생들이 그 과목들을 택해서 받는 성적들, 내신 성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셔서 원래는 오늘 SAT에 관련된 얘기를 할까 했었는데 지난번에 그 얘기 나눴던 과목 선정에 조금 덧붙여서 내신 성적에 대한 얘기를 같이 짚어보고 돌아볼까 합니다. 먼저 그 여러분들께서 내신 성적 하면 머리에 떠오르시는 그 용어가 아마 GPA라는 용어일 텐데요. GPA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GPA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성적표에는 학생들의 성적들이 보통 A, B, C, D 이렇게 알파벳으로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GPA로 환산되는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일단 GPA가 어떻게 숫자 성적으로 알파벳 성적에서 숫자 성적으로 환산이 되는지 그 계산 방법을 먼저 간단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GPA 계산법을 돌아보기 전에 먼저 그레이딩 스케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나 아니면 그 학교가 속해 있는 학군, 카운티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그레이딩 스케일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나 그 학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레이딩 스케일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워낙 학교들이 미국에 많고 또 학군도 그 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그 학교들이나 학군들의 그레이딩 스케일을 같이 돌아볼 수가 없어서 오늘은 Fairfax County Public School, 제가 근무하던 Fairfax County 공립학교에서 사용하는 그레이딩 스케일을 같이 돌아볼까 합니다. 보시다시피 Fairfax County에서는 93점부터 100점을 받는 학생들에게는 A, 그리고 90점에서 92는 A-, 그리고 87점부터 89점이 B 플러스고요. 83부터 86은 B, 그리고 80점부터 82는 B 마이너스 해서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점수와 그 점수 레인지와 그 점수를 받는 학생들이 받게 되는 알파벳 그레이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옆에 equals 해놓고 4.0, 3.7, 3.3 이렇게 그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들이 바로 평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GPA라고 GPA 기준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를 받는 학생은 평점이 4.0, A-를 받은 학생은 3.7, B 플러스는 3.3, B는 3.0 하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될 거고요. 학교나 학군이 다르더라도 그리고 그레이딩 스케일이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도 보통 A는 4.0, 그리고 B는 3.0, C는 2.0, D는 1.0, 그리고 F는 0.0 이렇게 그 평점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 그레이딩 스케일이라고 해놓고 괄호 안에 unweighted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그레이딩 GPA는 unweighted와 weighted 제도가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텐데 unweighted는 가산점이 없는, 그리고 weighted는 가산점이 있는 제도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산점을 주는 경우에는 학생이 honors나 AP 과목을 택할 때, 즉 regular 과목보다 높은 수준의 과목을 택했을 때 평점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가산점을 주는 제도인데요.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사용하는 학군 또는 학교, 그리고 가산점을 제공하지 않는 제도를 사용하는 학교와 학군이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학생이 재학하는 학생에서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는 가산점이 주어지지 않는 그레이딩 스케일을 같이 돌아봤고요. 이번에는
weighted for honors course입니다. 학생이 honors course, regular 과목 바로 위에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텐데요. honors 과목을 택했을 때의 평점, 가산점이 포함된 평점을 한번 같이 돌아볼까 합니다. 보시다시피 A는 가산점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4.0이 만점이었는데 honors에서 가산점이 주어지는 경우 0.5의 가산점을 추가받아서 A를 받았을 때는 4.5, A-를 받았을 때는 4.2, B 플러스 때는 3.8, 그리고 B를 받았을 때는 3.5 하고 아래로 내려가서 보시면 계속해서 0.5씩의 그 추가 점수가 가산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은 AP 과목을 택했을 때 학생들에게 가산점이 주어지는 경우에 그 그레이딩 스케일을 같이 볼까 하는데요. AP 과목을 택해서 A를 받았을 때는 1.0의 추가 그 점수가 가산이 돼서 5.0, A-를 받았을 때는 4.7, B 플러스를 받았을 때는 4.3, B를 받았을 때는 4.0 해서 마찬가지로 가산점이 주어졌는데 이번에는 1.0의 추가 가산점이 주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 GPA를 환산하는 방법을 같이 볼까 하는데요. 지금 첫 번째 예에서 보시는 이 성적들은 9학년 때 학생이 택했던 과목들에서 받은 성적들이고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나 또 그 학교가 속해 있는 학군에서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한번 첫 번째 예로 같이 돌아볼까 합니다. 보시면 과목을 9학년 영어를 택했고 그리고 Geometry Honors, 그리고 Biology Honors, World History, Spanish 2, PE9, Orchestra 이렇게 택했는데요. 성적들은 영어의 경우 A, Geometry Honors A, 그리고 밑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성적들을 받았습니다. 전 그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대로 알파벳 그레이드에 주어지는 평점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산점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 A를 받은 경우는 평점이 4.0, 그리고 honors를 택했다고 하더라도 가산점을 주지 않는 제도의 학교나 학군에서는 마찬가지로 A는 4.0, B 플러스는 3.3, B는 3.0, 또 B 플러스 3.3, A는 4.0, A는 4.0. 그래서 과목 여러분의 자녀가 받아오는 성적표를 보시면 평점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알파벳 그레이드들만 나올 텐데요. 만약에 학교에서 가산점을 허용하지 않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학생이 받아온 그 과목별 성적, 알파벳 성적 옆에 이렇게 평점을 연필로 이렇게 쭉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평점들을 다 더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4.0 더하기 4.0 더하기 3.3 더하기 3.0, 3.3, 4.0, 4.0 이렇게 다 더해서 총점을 계산하신 후에 학생이 택한 과목 수대로 나누시고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 학생의 그 학년별 GPA 평점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경우에는 학생이 받은 총점이 25.60 그리고 택한 과목 수가 7과목이어서 이 학생의 9학년 GPA는 3.66으로 그렇게 환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예는 똑같은 과목을 택해서 똑같은 성적을 받은 경우인데요. 다만 다른 점은 지난번 그 학생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제도를 사용하는 학교였고요. 이번 경우는 가산점이 허용되는, 즉 weighted GPA가 주어지는 학교의 경우를 돌아볼까 합니다. 보시다시피 지난번 학생과 똑같은 과목들 그리고 똑같은 성적을 받았는데 honors 코र्스를 보시면
같은 A를 받았는데 레귤러 과목에서는 4.0 평점이 인정이 됐고요. 이 경우에는 A를 받았는데 아너스의 경우는 4.5, 즉 0.5점의 추가 점수가 가산이 된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이올로지 아너스의 경우도 B 플러스를 받았는데 3.3이 아니고 3.8 이렇게 0.5점의 가산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귤러 과목은 지난번에 봤던 평점 4.0 만점의 평점을 이용하시면 될 거고요. 아너스는 0.5점의 추가점을 계산하셔서 모든 평점들을 과목별로 받은 평점들을 다 더해서 같이 택했던 과목 수 7과목으로 나누시면 이 학생의 9학년 GPA가 나올 텐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같은 과목에서 같은 점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산점이 허용되는 제도에서 학생이 받은 총 평점은 보시는 것처럼 가산점이 허용되지 않는 제도에서 받은 평점보다 약간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 보기는 11학년 성적, 11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성적을 같이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가산점이 허용되는 제도의 경우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학생은 이제 11학년이 돼서 AP 과목들을 택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 AP 과목들에서 받은 성적에 가산점이 허용돼서 같은 A를 받았는데 가산점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4.0보다 1.0이라는 점수가 추가로 가산된 평점을 받은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AP Language 에서 A를 받았을 때 원래대로 하자면 4.0이지만 1.0의 점수가 추가되어서 5.0, 그리고 AP Calculus BC도 마찬가지로 5.0, 그리고 B 플러스를 받은 AP Physics에서는 4.3, 1.0의 가산점이 마찬가지로 추가가 되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모든 AP 과목들은 지금 레귤러 과목보다 평점의 1.0의 추가 점수가 가산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추가로 1.0이 가산된 평점들을 과목별로 다 더하신 후에 택했던 과목 수, 이 경우 7과목으로 나누시면 이 학생의 11학년 GPA를 계산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시다시피 4.61이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만점은 4.0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이 그 평점이 4.0 이상인 경우는 이렇게 AP나 Honors에서 추가 점수를 가산받은 그런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이 만약에 지금 현재 10학년에 재학 중인 경우 9학년 때 택했던 모든 과목들의 그 알파벳 그레이드를 평점으로 환산하시고 10학년 때 택했던 과목들에서 받은 성적들을 이렇게 평점으로 환산하신 후에 그 과목들의 평점을 다 더하셔서 택했던 과목 수 9학년 10학년이면 아마도 14개 과목이 될 텐데요. 14로 나누시면 학생의 10학년 마지막 GPA를 계산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학생이 만약에 11학년을 지금 마칠 때가 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9학년 때 모든 과목에서 받은 성적들을 평점으로 환산하시고 10학년 때, 11학년 때 받은 성적들을 평점으로 환산하신 후에 택했던 과목 수 21과목으로 나누시면 11학년을 마치는 그 학생의 그 GPA를 자녀의 GPA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면 웨이리드와 언웨이리드의 이 평점 차가 이렇게 1.0씩 AP 경우는 그리고 아너스 경우는 0.5씩이나 나는데 만일 내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가산점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억울한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건 학생들이 나중에 대학에 지원을 할 때 작성하게 되는 대학
그 지원 원서에는 지금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가산점을 허용하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산점을 허용하지 않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게 돼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학생이 만약에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가산점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를 하게 되면 학생이 받은 그 점수를 가산점이 허용되지 않는 제도 하에서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 학생은 가산점을 받고 안 받고에 상관없이 열심히 노력해서 제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면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고민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알파벳 성적들을 보시고 이 성적들이 어떻게 숫자, 점수, 평점, GPA로 환산이 되는지를 같이 돌아봤는데요. 대학 입학사정관들은 학생들의 최종 GPA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몇 가지 요소들을 GPA만큼 또는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본다고 하는데요. 그 요소들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과목 선정하고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입학사정관들은 학생의 그 트랜스크립을 보고 최종 GPA만 보고 학생의 학업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과목의 난이도를 평점만큼이나 아니면 그보다도 더 중요하게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들 그 많은 부모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AP 과목을 택해서 B를 받는 걸 대학교에서 선호하는지 아니면 레귤러 과목에서 A를 받는 걸 선호하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이 질문을 대학 입학사정관들에게 직접 물어볼 경우 10분이면 10분이 다 같은 답을 하실 텐데 그 답은 뭐냐면 AP 과목에서 B를 받는 것과 레귤러 과목에서 A를 받는 것 중 어느 학생을 더 선호하냐고 물어봤을 때 모든 그 입학사정관들의 답은 아마도 AP 과목에서 A를 받는 학생을 선호한다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AP 과목에서 B를 받는 학생들을 레귤러 과목에서 A를 받는 학생들보다 선호한다는 답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 학생들을 그 상담하고 또 부모님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어떤 부모님들이 학생들이 다 지원 과정을 마치고 합격, 불합격 발표가 난 후에 찾아오셔서 학생이 고등학교 내내 올 A를 다 받았는데 학생이 지원한 모든 학교에서 다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시는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경우 제가 학생들한테 트랜스크립을 한번 가져와 보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받아온 그 트랜스크립을 한번 들여다보면 성적은 다 최상의 성적, 올 A를 받아왔는데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학생이 택한 과목들이 다 정규 과정들, 즉 레귤러 과목들에서 올 A를 받거나 아니면 쉬운 기타 과목에서 올 A를 받은 학생들을 보곤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 입학사정관들이 제일 선호하지 않는 상의 학생들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하냐면 쉬운 길을 찾아다닌 학생들의 그 모습이라고 하고요. 제일 선호하는 학생들의 상이 어떤 상일 거냐면 어려운 줄 알면서도 도전하고 부딪힌 학생들. 그래서 결과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런 학생들의 그 도전 정신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어려움에 부딪히고 도전하려는 그 학생의 그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선호한다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학생들이 가능한 한 본인이 핸들할 수 있는 선에서 제일 높은 수준의 과목을 택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이 같은 평점으로 학년을 마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두 학생 중에서 한 학생은 11학년, 12학년을 마치고 보니까 GPA가 3.5 그리고 또 두 번째 학생도 마찬가지로 3.5로 마감을 했고요. 또 택했던 과목들도 거의 유사한 그 과목들을 택했는데 한 학생은 9학년 때 성적이 조금 부족했지만 10학년 때, 11학년 때 계속해서 상향 곡선을 타고 발전된 모습을 보인 학생과 다른 학생은 9학년 때 성적이 굉장히 높았는데 10학년, 11학년 때 성적이 점점점 내려와서 같은 점수 3.5로 마감을 했다 할지라도 대학 입학사정관들이 봤을 때는
계속해서 상향 곡선을 타고 발전된 모습을 보인 학생, 그 학생의 가능성을 좀 더 쳐주고 그런 학생들을 선호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학생들 중에서 9학년 때 성적이 조금 부진해서 지금 이제 10학년 올라가는 이 시기에 눈앞 그 10학년에 올라가는 그 시기에서 9학년의 성적이 부족해서 혹시 실망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9학년 때 성적이 부진했는데 10학년 때 조금 성적이 올라갔지만 그 성적 올린 그 폭이 충분하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이 돼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계속해서 중요한 건 어느 정도의 폭이든 상관없이 계속 상향곡선을 타고 발전해가는 모습을 대학교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성적을 올리고 발전돼가는 모습을 대학교에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학에 보내지는 그 성적은 학생들이 부모님들께서 그 매 학기마다 받아보시는 성적표가 대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트랜스크립이라는 성적 증명이 대학교에 전달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학에서 학생의 학업적 능력을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요. 트랜스크립은 학기별 성적이 나와 있지 않고 학년 말 성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랜스크립을 들여다보시면 9학년 때 학생이 택했던 모든 과목들과, 그리고 그 과목들의 최종 학년 말 성적들, 그리고 10학년 때 택했던 과목들과, 그리고 10학년에 그 과목들에서 받은 최종 학년 말 성적들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학기별 성적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학생이 남은 학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파이널 exam, 그 학년 말 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부진했던 그 학기별 성적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다면, 다행히도 대학교에서는 부진했던 학기별 성적을 볼 수가 없고 학년 말 성적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혹시라도 학생들이 4학기 중에서 한 학기라도 성적이 부진해서 그것 때문에 대학 입시에 혹시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까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학생이 남은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그 전 학기에서 받았던 성적이 조금 부진할 경우 그거를 커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GPA 그리고 내신 성적, 그리고 이 내신 성적을 바라보는 대학 입학사정관들의 그 관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그 저희가 같이 얘기를 나눌 SAT 시험이라든지 이런 시험들은 어떻게 보면 단발적으로 학생의 그 학업적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역할을 할 거고요. 내신 성적은 학생이 9학년부터 11학년 또는 12학년 첫 학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학생이 보여온 학업에 대한 어떤 의지라든지 노력 여부, 그리고 학업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그렇게 사용될 거기 때문에, 시험 성적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내신 성적을 잘 관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학생이 핸들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고치의 과목들을 선택해서 그 과목들에서 최상의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SAT 시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